을들의 당나귀 귀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을당기에서는 이 뜨거운 여름을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핫하게 보내고 계시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탄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53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레이테크 여성 노동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노숙 농성 중에 여기 그 녹음실까지 와주셨는데요. 소개하고 뭔 일 때문에 농성을 하는지, 그것도 이 뜨거운 여름에 53일째면은 벌써 한 6월 달부터는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오늘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근황도 좀 얘기해 주셔요. 예. 저는 레이테크 코리아 남이자 대원입니다. 지금은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노조 탄압을 지도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53일자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부당한 노동행위를 지도 감독해달라고 노숙 농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정말 그 길거리에서 주무셔요, 이 더운 여름에. 노숙 농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결심까지 해야 되는 게 네. 노숙 농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네네. 계속 네네. 교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소음도 시끄럽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그쪽이 큰 대로가여가지고서 차들이 새벽에도 엄청 막 세게 달리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동이 와요. 그 자체에서. 그래서 도로에 누워있다 보면 진동까지 오다 보니까는 잠을 깊이 자기는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피곤함에 지쳐 있긴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세월호 그 농성장에서 한번 강화문에서 잤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으드드드 하면서, 근데 그 어려움을 지금 53일째 하고 계신다니까 저희가 또 무슨 일 때문인지도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예, 레이테크 코리아 여성부장 김선희입니다. 지금 노동청 앞에서는 노동청 그 관계자 분들하고 싸우고 모기하고도 싸우고 집에서는 애들과 신랑하고 싸움 중이고,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는 날은 아침에 전철을 첫 차를 타고 가서 집에서 씻고 아침 챙기고 다시 노동청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바로 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막차가 끊기기 전까지 있다 가는 사람, 또 남아서 이제 노숙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경우에는 이제 아침 출근 투쟁이 있어서 이제 아침에 거의 7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가 고3이라서 지금 학교에 아직 저 방학이 없어요. 계속 학교를 나가니까 네. 전철 안에서 이제 애를 깨우고, 어떤 날은 진짜 깜빡하고 8시까지 못 깨우고 있다가 어머 깜짝 놀라서 시계를 보니까 8시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못 깨워가지고 몇 번 지각도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여기 노동청 앞에서 하다 보니까 애한테도 미안하고 가족들한테도 밥 한번 제대로 진짜 저녁에 같이 해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네요. 네. 고3 엄마인데, 저도 고3 엄마이거든요. 예, 그런데 방송에 이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중장년 여성 노동자이겠거니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엄마면 정말 아이를 옆에서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레이테크 코리아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녀 옆보다는 동지들과 함께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레이테크 코리아를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3년도 6월 달에 레이테크 동지들이 우리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 2년째 지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법률원에 있는 박주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바쁘신 중에 또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남이자 대의원님, 레이테크 코리아에 입사를 언제쯤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2011년 11월 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네. 네.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찾던 중에 제가 좀 몸매도 그렇게 날씬한 몸매도 아니고 그래서 좀 운동 겸 뭐 출퇴근용으로 뭘 할까 싶어서 자전거를 좀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처음에 방문을 했는데 자전거로 한 30분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도 괜찮고 또 저희 집이 또 5호선이다 보니까 그쪽도 5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였죠. 해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본사하고 뭐 생산동 뭐 그렇게 있었고 제가 간 건물은 본사 건물이었어요. 본사 4층에 저희 포장부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갈 때만 해도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조용히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고 또 사실 이 포장이라는 게 그렇게 좀 뭐 위험성도 덜하고 먼지도 그렇게 없다 싶고 좀 깔끔해 보였어요. 처음 입사할 당시에는. 네, 그래서 갔더니 안 부장님이 좀 바빴나 봐요. 그 시기에. 내일부터 당장 오실 수 있냐. 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생각 좀 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셔서는 어떠셨어요? 출근했는데 이제 제 자리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안내를 했는데 사실 동료들과 뭐 인사할 시간도 없었고 누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게 뭐 그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이 뭐 돼도 마찬가지고 옆에 사람들 얼굴을 본다는 거는 뭐 사치라면 사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라인 작업 아닙니까? 그때는 라인 작업이었죠. 네. 그래도 라인 작업이라도 그 앞에 있는 물건만 보고 일을 했고 옆에 있는 동료 얼굴은 쳐다볼 생각도 못했고 그 회사 돌아간 것을 그때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일만 그냥 고개 숙이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서 정말 일에 파묻혀서 일만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에가 그 밀려드는 본인이 해야 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옆 사람의 얼굴도 볼 수가 없이 일에 파묻혀서 일하셨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처음에는 뭐 회사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첫째 가면은 신입사원들은.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업무를 지도하시는 분이 뒤에서 서 계셨어요. 네, 서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눈치도 보여서. 네,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먼저 온 분들이 다 선배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주면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진짜 어깨가 빠지도록 일을 했고 그때 일할 때는 또 저희가 기계를 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찍는 기계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제품에다가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딱딱딱딱 찍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날짜가 있었어요. 출고하는 출고 날짜. 날짜를 해서 그 작업 라벨을 찍었죠. 라벨을 찍으면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소리로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의 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 소리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저는 좀 일을 하면 좀 몰두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딱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찍을까? 그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보람은 그 소리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뒤에서 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누군가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라고 하면서 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수 사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뭐 직원들의 또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대회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3개 파트로 나눠서 처음에는 포장에다가 제품을 넣는 거, 그 다음에 뜯는 작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찍는 작업, 네. 그걸 이제 해서 대회를 했어요. 요 분야 나눠서 했는데, 그 찍는 거를 제가 찍는 달인상을 받았어요. 예. 찍는 네. 달인상을 받아서, 네. 그때만해도 또 뭐, 10만 원까지 넣어서 주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뭐 가져가봤자 최저임금인데 그거는 뭐 최고의 보너스였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달인으로 10만 원 상금까지 받으신 분이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시는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건 또 이야기 진행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희 여성부장님은 언제 입사하셨나요? 저는 2012년 4월 달에 입사를 했고, 저 입사 당시에는 애들이 이제 중3, 고1이다 보니까 이제 학원비. 아, 맞아요. 학원비가 많이 들으니까 일단은 그냥 학원비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저기 하는 동안에 보니까 여기가 사업장이 저도 이제 앉아 주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여기가 첫 일하는 직장이 됐어요. 근데 결혼하시고서는 처음으로 첫 직장인데 일단은 근무 조건은 이제 요즘에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거의다가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여기 회사는 3개월만 일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니까 이제 일단 그게 마음에 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이 편리해서 이제 저희가 6호선 한 번만 타면 거기 직장까지 올 수 있으니까 한 20분 거리예요. 저기 전철을 타면은. 그러니까 20분 거리에서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 근무 조건도 토요일 같은 경우 쉬니까 집안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여기를 회사를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다 보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숨소리 딱 들어갔을 때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정말요? 일하는 거 저희가 이제 포장이다 보니까 뜯으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 뜯는 소리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니까 진짜 뭐 문 열고 닫는 소리조차도 진짜 민폐일 정도로 진짜 조용하게 이제 고개도 안 들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 책상 그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짜 머리 숙여서 머리 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화장실 못 가냐고 회사가 화장실 못 가요? 그러고 그럴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그냥 눈치껏 가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갈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없고 일만 그냥 고개 파묻혀서 진짜 밑에만 책상 밑에만 그냥 쳐다보고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점심 때 이제 종 치면은 그때야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이제 건너서 있는 사원은 동료들은 누가 왔는지도 진짜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건너서 오는 사람은 어머 오늘 안 나왔어요? 어머 왜 안 나왔어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 쳐다볼 그런 겨를도 없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 똑같은 게 거의 똑같잖아요. 하루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물량이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량이 그 날짜에 그 전날에 나왔던 물량보다 또 적게 나오면은 그 라인에 이제 뭐 조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으니까 불려가요. 그 라인에 왜 오늘은 이 라인은 왜 이렇게밖에 물량이 안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장님들은 밑에 이제 우리를
좀 분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물량 빼려면은 진짜 옆에 볼 겨를도 없고 화장실 갈 겨를도 없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CCTV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CCTV 문제로 더 그렇게 심하게 진짜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격리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게 보는 눈이 다른 제 3자의 눈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저희 행동 하나가 저지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네. 정도? 노동조합이 결성되려면 되게 단합이 잘 되고 뭐 이제 그래야지 이게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건데 하여간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는 서로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오로지 일에만 몰두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였다. 분위기였다. 그리고 뭐 이렇게 휴식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조차도 눈치껏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영 노무사님께서 2013년도부터 지금 여기 레이테크와 인연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일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민주노총과 인연을 맺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러면 대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좋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한 대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녔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계약직.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저희 손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팀장님들 그 손에서 그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이제 전 대표님이죠. 전 대표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그 사이에 오고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계약서 사인을 해라. 그건 이제 소문에 들어서 알았고요. 저희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온 거는 소정근로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일하는 도중에.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소정근로 계약서라는 게 뭐지? 하면서 이거 사인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이제 뒤숭숭했던 거죠. 그 당시는 저희가 본사동도 있었고 생산동도 있어서 지금의 조합원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생산동 쪽 그 4층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해서 사실 저희는 거기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알바 계약서더라고요. 아,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데 정규직을 알바로 바꾸는 거였다는. 예, 그것도 뭐 저희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하는 도중에 가져와서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도 말도 안 해주고 사인만 하라 해서 저희는 일단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본사동에 있던 지금의 조합원들은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무 조건이 안 줘도 너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조를 가입하게 된 거죠. 아, 그때 그럼 노동조합 결성을 창립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결성을 하신 거예요, 그때? 네, 그때가 2013년 6월 달이에요. 2013년 6월에. 예. 그때 해서 그때 이제 서로 얼굴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입사에 11년도 했으니까 2년 정도가 됐겠죠? 그때만 해도 누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같은 층에 있는 그분들은 조금 알았지만은 또 다른 본사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갔던 거죠. 그래서 거의 포장부 사원들은 거의 100% 정도가 거의 이제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여성부장님은 그 뭐죠?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소정 소정근로 시간 단축 계약서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 약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원래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4월 그러니까 2013년 4월경부터 회사가 전 직원의 그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받기로 하면서 이게 쭉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건물에 보면 생산동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포장 쪽이고 근데 생산 쪽부터 쭉 계약서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부는 제일 늦게 5월 달을 이제 말쯤 가서 온 건데 그 전에 이제 소문이 이제 파다했겠죠. 아, 뭐 이상한 계약서를 돌린다.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마 생산동 쪽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인하라고 하니까 기간제 근로 계약에 동의를 한 거죠. 본인이 이미 이 사람들은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약서를 써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계약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서명할 의무도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모르니까 생산지 그 동에 있던 사람들은 서명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게 순탄하게 이제 다 이제 기간제로 전부 전환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5월 말쯤 갔을 때 그때 이제 포장부에는 아마 그때 그 포장부에 계신 그 일반 직원분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부 팀장이었던 지금 우리 조합원이시죠. 근데 이필자 팀장을 불러가지고 이필자 팀장님. 그쵸. 불러서 네. 자 기간제 근로계약서 요 계약서를 전부 바꿀 거고 다 했으니까 네가 가서 직원들한테 사인 받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상한데 싶으니까 나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사인 못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전 대표겠죠. 전 대표 뭐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술도 주면서 고급 술이라고 하면서 와인 그 무슨 양주 같은 거 네. 권하면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막 설득을 했으나 이분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몇몇 이제 그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 팀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금속노조 서울지부에 상담을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노조에서 안내를 해주고 같이 이걸 막으려면 혼자 반대해가지고 서명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서 서울지부 이제 지역지회 안에 이제 가입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되게 이제 회사도 처음에 기간제 계약서를 쓰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포장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기간제 계약서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니 본인들이 싫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편법적으로 바꾼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동의서 라고 하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명씩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 그 직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하고 막 그런 이제 그 이후에 몇 차례 또 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동의서라는 것도 보면 근로시간을 원래 약속한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할 것을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을 두지는 않지만 대신 근로계약의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사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근로시간을 이제 단축하면 임금 저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조건 분립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회사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좀 보여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성 노동자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일을 지금 현재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성 부장님은 그거를 사인해라 그랬을 때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계약서가 돌기 전에요. 저기 안성으로 순환근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성 순환근무가 있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11년, 12년도에 그 수출권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하다 보면 그 날짜를 기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원래 있었던 인원 가지고는 이제 그 날짜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뒷일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엄청 뽑았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뽑고 나서 날짜를 이제 다 맞추고 나니까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뽑고 나니까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생각해낸 거는 안성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성으로의 이전을 생각은 미리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희는 이제 서울 작업장을 보고 일을 택하고 여기 작업 회사를 택한 건데 안성으로 이전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의 다가 여성 사원인데 여성 사원이 또 거의 다 주부였어요. 주부이다 보니까 안성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그 거리가 있으니까 주부로서는 진짜 도저히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미끼로 해서 이제 안성으로 이전한다는 그 소문도 내고 이제 소문이 나면은 그냥 알아서 나가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첫 스타트로 이제 안성을 이제 일주일씩 순환 근무를 하는 쪽에 이제 제가 첫 스타트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여기 서울에서는 근로계약서 뭐 이런 계약서가 이제 계속 돌고 있었던 거죠. 사인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성에서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느라고 이 계약서는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성에서 일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노조에 이제 가입하러 가고 저희도 이제 안성에서 일 끝나고 노조 그 사무실로 가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상담을 받고 거기서 이제 바로 노조에 가입하게 된 거죠. 제 상황은. 예.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불이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내가 여기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비슷하지 하고 그만두고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대의원님이나 여성부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노조에 결성을 해서 내가 이거를 부당한 거를 좀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학원비 벌러 오셨고 자전거 타고 이 출퇴근하면서 좀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를 꿈꾼 우리 남이자 대의원님, 이거 노조 결성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 한번 잘못 들어놓으면 그 집안이 어려워지고 인생에 뭔가 먹구름이 낄다라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발을 잘못 들여놨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발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또 대의원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는 뭐 말로도 다 못하죠. 그 뭐 내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여성부장님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같이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성부장님하고는. 사실 저희도 노조라는 건 몰랐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부당한 거는 저희가 느끼겠더라고요. 의지할 데는 없고 아니면 거기를 제가 나와야 되는데 또 우리 조합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바꿔보자. 예. 그래가지고 힘을 모았죠.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도 그때는 사실 못 모르고 했습니다. 예, 못 모르고 했고 하다 보니까는 또 조합원들끼리 뭐 좀 동독해지고 서로 간에 그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던 조합원들이었는데 조합 가입하고 나면서는 이름도 알게 되고 예, 그 사람 얼굴도 알게 되고 하면서 예, 더 힘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는데 조합 활동하면서 관계도 돈독해지고 이건 아니다. 네. 네. 제가 이제 1탄으로 KTX 여성 노동자들을 하고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분들이 300명이 넘게 시작했다가 진짜 33명인 거예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남으셨냐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질 더럽다는 게 도저히 불의가 아닌 건 참을 수가 없고 정의가 승리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잘 아신다니까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부장님은 노동조합에 가입 이렇게 권유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도 노동조합이라는 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때 그때 제가 그때 연도에는 이 노동조합이라는 건 있었어도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중소기업이라서 그때 당시에도 노조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노조라고 해도 이게 뭐 노조에서 지원 오고 뭐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노조에서 뭐 한두 명 뭐 왔다 갔다 할 정도 뭐 그 정도고 근데 밤새
회사가 도망갔죠. 저도 도망가고 아침에 이제 저도 한 이틀 정도는 이제 회사에서 있었는데 이제 밤새 회사 도망가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저도. 그때는 노조가 있었으면 뭐 막든지 뭐 어떻게 뭐 끝까지 싸워서라도 저기 했을 텐데 지금 레이테크 같은 경우는 교육하면서 어떻게 여성 부장을 맡게 됐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뭣도 모르고 등 떠밀려서.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예, 앞에 서 있더라. 딱 그거예요. 그건 맞는 소리예요. 아니 그날 다들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서 있고 등 떠밀려서 앞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조에 가입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애도 이제 지금 20살이에요. 네. 이제 뭐 직장도 구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이제 레이테크 코리아 사장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우리 애도 이런 사장을 만나면은 똑같이 당할 적인데 그래도 내라도 좀 조금이라도 싸우면 그래도 좀 이 사회는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봐도 간이 아니죠. 그냥 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네, 갑자기 카트가 생각나네요. 그 카트에 아들이 그 급식비도 막 못 내고 그랬는데 임금체불했던 그 편의점에 찾아가가지고 할 때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랬는데 정말 나야만이 겪는 이런 노동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거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노동조합이 2013년에 결성이 됐어요. 그 뒤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그 노동조합 결성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일들이 가장 그 노동조합 결성하고 나서 겪었던 가장 큰 일일까요? 저희가 노조를 이제 가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탄압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탄압은 회사를 이전한다고 출근을 안성으로 해라 이렇게 출근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회사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뭐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물론 쳐봤죠. 저희도 안 쳐봤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단협을 또 맺으면서 45인승 출퇴근 버스를 제공한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합원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아가지고 45인승 2대로 그렇게 출퇴근을 했었어요. 출퇴근했는데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 30분 남겨놓고 1월 2일부터는 통근버스 45인승 폐지하고 승합차 2대를 대놓을 테니까 그 차를 타고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단협에도 나와 있는 버스를 제공한다는데 왜 승합차를 대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다 알아봤던 거예요. 노무사를 데리고 법적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승합차도 버스라고 법적으로는 버스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그거를 버스로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고가 승합차 그렇죠. 예. 거잖아요. 15인승 봉고 차였죠. 예. 근데 그거를 누가 버스로 보겠냐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버스는 정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버스라 하지.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참 우리 그 사장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또 싸웠어요. 또 안 되겠다. 그래도 차는 없잖아요. 차는 대놓지도 않고 이제 봉고차를 대놨는데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단협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근데 또 싸웠죠. 그래서 저희가 자비로
다시 불렀어요. 차를 45인승 아. 출퇴근 버스를 불렀어요. 자비로 10,000원씩 걷어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한 2달을 그렇게 했었어요. 자비까지 걷어가면서 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뒤로는 뭐 봉고를 타고 다녔죠. 이제 봉고 나름이죠. 진짜 거의 이제 폐차 직전. 예. 말로 하는 이제 폐차 직전에 봉고 2대를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 외관성으로 봐도 진짜 이거는 타고 다니기 위험하다. 뭐 일반 뭐 국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근 1시간을 가는 데인데 참 어이가 없었죠. 뭐 타고 다니면서도 뭐 불편하면 말도 못했어요. 뭐 의자가 다 찌그러져 있고 또 저희가 40, 50대 주부 사원들이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있어도 몸이 노화가 되는 그런 나이들인데 그런데 앉아서 다닐래니까는 정말 이거는 가서 일하는 것보다 출퇴근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단협에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그 통근버스, 그 안성으로 그것도 멀쩡하게 서울에 있던 회사를 안성으로 옮겨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막 1시간씩 하면서 멀쩡하던 버스도 안 주고. 이거 완전히 노동조합을 좀 깨고 아까 그 여성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들을 떨어뜨려서 힘을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는 맞아요. 이거 저희가 지금 버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봉고차 운전수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성에서 그 8시간을 진짜 힘들게 일하고 그 또 퇴근하면서 그 일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는 건데 사장은 얘기하는 거는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다. 내가 충분히 2-3시간은 쉬게 해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면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할 정도의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졸음 운전도 해요. 그걸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또 보고 그 비 엄청 쏟아지는 날 그 윈도 브러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 도로를 가는 중에. 그러니까 갓길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거를 끌어가지고 그걸 이제 짚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놓고 그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운전하는 그 운전대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그게 그쪽이 운전수 그쪽이 부러졌으면 그날 아마 출근도 못 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아마 서 있었을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이제 출퇴근한 거죠, 안성을. 그 혼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여성 조합원들을 봉고차 안에다가 9명, 10명, 뭐 12명씩 이렇게 태우고 출퇴근하면서 졸음 운전을 하고 그렇게 몇 번을 제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충분히 쉬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사장이 이제 운전수를 뭐 데려와서 물어봤는데 졸은 적이 없다 그러더라. 나는 충분히 그 사람들을 쉬게 해줬다. 2-3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니네 뭐 그렇게 무섭고 이런 거 타고 다니기 싫으면 니네들 알아서 나가라 뭐 이런 식이니까 그만둬라. 항상, 그만둬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사님? 사실 이게 또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노조를 만든 뒤에 바로 그러니까 6월 초에 노조 만들고 교섭 요구해서 며칠 안 돼서 바로 처음에 문제 삼았던 그 기간제 근로계약서 전면 철회하겠다고 또 금방 말을 또 바꿨어요, 사실. 그래서 의외로 조합원분들이 처음에는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안 됐을 때쯤, 한 달쯤에 원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아들에게 이제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바로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공장 이전을 시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부당노동행의 시작이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측면이 그런 면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주로 이제 그 공장 이전으로 굉장히 먼 원격지까지 장시간 걸려서 일을 하러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전한 공장이 정말 업무의 어떤 그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갖고 시도한 그런 경영상의 어떤 고도의 판단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단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봉고 차량이나 이런 것도 그나마 노조가 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출퇴근 수단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합의했던 과정들이 있고 그 뭐 근무 시간이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시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근무 시간을 단축하되 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해서 진행하게 된 거긴 한데 이 공장 이전이 정말 그 회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 서울 본사의 아버지 땅이죠. 건물이 있는 공장 건물이 있는 그 아버지 땅의 임대료가 한 월 3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 근데 안성으로 이걸 옮기면 월 한 7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공장 이전을 하고 본사를 빼서 충무로 쪽에 다시 본사를 임대를 해요. 그게 아마 한 300여만 원이 되고 또 이제 새로 안성에 이제 공장에 임대를 또 새로 했으니까 또 7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또 장거리 교통 수당 같은 거 월 이제 그 비용 부담이나 출퇴근 차량 운영하는 게 한 700만 원이라고 자기들이 그 경영 이윤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한 월 7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여기 공장이 안성 우리 원래 이제 새로 만들어 이전하는 공장 말고 옛날부터 제1공장이라고 하는데 안성에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원래 있는데 거기는 훨씬 규모가 커요. 그 물류 창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넓습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료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해보면 대략 한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회사에서는 서울 본사가 월 3천만 원 임대료가 든다고 하지만 실제 레이테크 코리아 대차대조표 경영 자료에 보면 연간 임차료만 1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1억 5천은 기존 안성 1공장 비용하고 서울 본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이건 월로 평균하면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월 서울에 본사 임대 그 기존 그 공장 임대료가 실제 아무리 많아봐야 6,700이 안 했던 거죠, 사실. 근데 그리고 아버지 땅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사실 회사가 뭐 드는 비용이 월 3천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진정한 사실로 보긴 좀 어려운 네. 그런 그 객관적인 네.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정작 거꾸로 안성공장으로 가면서 드는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 처음에 자기네 주장대로 월 3천만 원이라고 말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필요성이라고 할 만한 그 비용 절감 부분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특히나 또 이 공장 이전을 대표 교체하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따 말씀들 하시겠지만 그 작업 환경이나 관련 편의시설,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허 벌판에다가 갑자기 공장 건물만 띵 만들어가지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작업 공간 분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막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환경이나 기본적인 위생 상태나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를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공장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경영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 이전의 목적이 어떤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순수한 경영권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겪게 되는 근로조건에 상당한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정도 그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진짜 업무상 필요한 목적에 충분하지 않는 과도한 근로조건의 분립변경 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 경영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권한 행사가 권한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공장 이전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갖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공장을 옮겨가지고 경영상으로 뭔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으로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노무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거 결정을 해가지고 공장이 일하기에는 정말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태가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예, 여성부장님 어떠나요? 그 작업 환경이? 저희가 맨 처음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화장실이며 뭐며 가면 일할 수 있게 다 갖춰져 있냐? 그랬더니 다 갖춰져 있다. 가면 뭐든지 완벽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딱 내렸어요. 내리는 순간 물류창고가 눈에 보이는데 안에 책상, 의자 막 그냥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물건 저희가 일하던 거 저희가 뭐 한쪽에 쌓아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아예 돼 있지도 않고 책상, 의자 저희가 직접 날라서 다 세팅하고 저희는 포장하고 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어두우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류창고다 보니까 이게 천정이 높잖아요. 천정이 높으니까 그 위에 갓등 있잖아요. 그 갓등으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둡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서 일을 못하겠다 하니까 바로 옆에다가 형광등 같은 거 눈 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로 그거를 갖다 놓더라고요. 창고다 보니까 이제 창문이 크니까 이 햇볕이 들어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포장이 또 비닐이다 보니까 이게 또 햇빛에 비치면 반사가 돼가지고 이 또 물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튼이고 뭐고 일할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유리창에 신문지로 테이프 칠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를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에 이렇게 테이프를 또 해놓고 또 밥 먹는 공간조차 이제 먼지가 너무 많고 그 옆으로 탑차가 지나가요. 저희 일하는 옆에 바로. 물류창고니까 물건을 가져가고 이제 뭐 내려놓고 하려면은 그 옆에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데 바로 옆에. 지게차가 왔다 갔다 그리고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뭐 이제 뭐 물건을 갖고 나갈 경우에는 이제 뭐 트럭 같은 거 뭐 큰 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제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다가 뭐 뒤로 후진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을 못 보잖아요. 못 볼 수도 있고.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을 이제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조합원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탈퇴한 사람도 그 중간에 있었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었으니까 조합원들만 이제 모자를 쓰게끔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전에는 그 안성 내려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노조 가입하기 전에는 저희는 모자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고 나서 안성으로 발령이 나고 이제 모자를 써라 해가지고 모자를 썼더니 저희 환경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청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허허 벌판이다. 저희는 거기 근처에 나가면요 전부 다 소밖에 없어요. 소요? 예, 거기 음매소? 거기 축소 뭐라 그래야 되지? 도축하는. 아니야, 젖소? 소 기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소만 거기가 저기 안성이다 보니까 소가 많아요. 유명하잖아요. 예. 안성 한우가 유명하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뺑뺑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들이 많아요. 파리들이 많고 냄새도 엄청 심해요. 진짜 뭐 양쪽에 뭐 진짜 휴지로 막고 일할 정도로 이제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고 냄새 나서 그 바람 한번 불면은 그 이제 먼지가 다 그 물류 창고 저희 일하는 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운운하는 거죠. 이제 깨끗해야 된다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머리 위로 곤충이 날아다니 뭐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모자는 쓰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네. 밥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매연 냄새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진짜 그 돗자리 깔고 먹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밥을 먹는 건지 파리가 밥을 먹는 건지 진짜 파리랑 같이 밥 먹을 정도였어요, 진짜. 그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진짜 밥 먹은 적도 많고. 이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이 그렇죠. 드셨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정말. 일할 이유는 없는데 그때 사장 나이가 그때가 30살이었으니까 29, 30 그때가 30살이었나?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사장한테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냥 거저 일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죽어라 일해가지고 그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이런 거를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여기를 이러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진짜 차 타고 가면서 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차 타고 이제 퇴근하고 가면 진짜 어깨가 빠질 것 같은 통증을 느껴요. 진짜 너무 저기라도. 일단 물량은 나와야 되니까요. 물량이 안 나오면은 들들 볶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루하루 물량 맞추기 위해서는 진짜 뭐 죽도록 몸에 파스 붙여가면서 저녁에는 진짜 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한방치료 뭐 침 맞아 가면서 부항 떠가면서 진짜 뭐 그렇게까지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눈물도 진짜 버스 타고 가면서 해가 지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차 안에서 해 뜨는 거 보고 퇴근하면서 해 껌껌할 때 이제 겨울 같은 날은 해가 되게 일찍 지니까 껌껌해요. 그러면 밖에 놓고 창문 밖에 내다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진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다녔어요, 진짜. 도저히 그 최소한의 사람이 다 먹으려고 일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해라. 앞에서도 이제 그 노무사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그게 무슨 정말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보자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 공장 이전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출퇴근을 하셨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게 아니라 통증에 시달렸다. 이제 이런 여성부장님 말씀이신데 대의원님 네. 왜 다녔을까요? 그렇게 힘든데 우리 정말 왜 다녔나요? 일단은 뭐 저의 일터였고 네. 일터였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개선을 해가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사실은 회사에 당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는 회사의 의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일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일할 분위기도 주지도 않고 아까 뭐 이제 조명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어두워서 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장님 하는 말이 그럼 조도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하는 당사자들이 불편하다는데 무슨 조도 검사를 하겠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고, 네. 예, 또 이제 말이 이제 중복이 되긴 하는데요. 그 모자도 그래요. 모자도 제품 보호를 위해서면 당연히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하는데 하필은 왜 조합원들만 조합원들도 포장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사실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것도 일종의 탄압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품 보호를 위해서면 생산부부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생산부에서 머리 찍혀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예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포장문은 이런 거 가려내라고 있는 게 포장부입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경영자로서 할 말인지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모자 문제가 또 불거져가지고 완성에 있을 때 그 일로 인해가지고 폭행에 시달려가지고 한 조합원이 지금은 이제 퇴사까지 한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고요. 정말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또 사람인지라 뭐 화장실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80명 가량이 그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는데 2칸이었죠. 2칸 화장실이 있었고 그것도 또 남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시간 가량을 가다 보니까 사실 인원수도 많고 그 아침에 쭉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출근 시간 9시 그때는 반이었으니까 그 시간 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고 했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사실 남녀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화장실인데 같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저희가 볼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들어가려면 남자분들이 볼일을 보고 있어서 참 무안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하나하나 다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제 생각해낸 거라고는 그쪽에 한 걸어서 10분, 15분 그 거리에 일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게 자전거를 2대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무슨 용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자전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용도는 그거였더라고요. 그 남자들 큰일을 보러 갈 때 그 제1공장으로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보고 와라. 네, 그런 용도였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는 그 작은 일들은 그 바깥에서 그냥 다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흉측할 때도 많잖아요. 그게 트인 장소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냄새가 비 오는 날은 냄새가요. 작업장 안까지 말도 못하게 들어와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한날은 이제 버스 통근 출퇴근 버스를 타면서 퇴근을 했었는데 그때 비조합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조합원이 그런 말을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그냥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진짜 급한데 어떻게 그거를 거기까지 타고 다니라 하냐. 예, 그 말 과정에서 또 뭐 성희롱을 했다 하면서 저희 또 조합원을 정직을 또 한번 그렇게 처분한 일도 있었고. 네. 예. 정말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큰일을 보려면 자전거를 타고 15분을 가야 되고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네요. 예. 안성에서 일할 수 없는 도저히 이렇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도록 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묵살하고 무안을 주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레이테크 코리아 얘기가 너무 길어서 지금 1부, 2부로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이런 작업 환경 이외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2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레이테크 코리아에 관심 있어서 가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지금은 이제 안성에서 서울 이전을 하면서 작년 안성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버티고개요. 예, 3번 출구로 오면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안에 지금 있습니다. 네. 공장은 거기에 있고 예, 그리고 천막농성은 아까 저기 을지로 3가역에 2호선 타고 을지로 3가역 내리면은 장교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교빌딩에 이제 노동청 앞에서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들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여성부장님과 대의원님 얼굴을 못 뵙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예, 이렇게 찾아가시면 또 얼굴 뵙고 응원도 직접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1부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 이미 변했노라고, 이 정도면 되었노라고, 그저 맘 놓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는 사이 어디선가 그 숨소리, 그 간절함 귀 속에 맴돌고 맴도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